굿모닝. 갑자기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정전이 한번 된 적이 있거든요. 전기가 나가면은 굉장히 깜깜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면 그냥 지구의 해가 이렇게 태양이 비치는 그쪽은 환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밝은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존재인 것 같다. 바로 저 태양입니다. 감개무량하게 아침을 맞이할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특히 산에 이렇게 오면은요, 고요하거든요. 정말 아침에 이 적막감이 흐르는데, 그런 데서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살살, 일요일날 같은 때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말에는. 평일 새벽에는 사람이 드문드문하기 때문에 명상하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제 댓글을 읽다가 제 눈을 딱 사로잡는 그런 댓글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꼰대는 아니신데 상당히 한국적인 틀 안에서만 사고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 뉘앙스, 어휘의 선택, 표현 방식, 그 나이대의 전형적인 사고 등등이 느껴집니다. 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또 한국은 획일적이니까 변화보다는 그 안에서 사시는 것에 익숙해지신 분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 일을 하시다 보니까 한국의 틀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고요. 이런 글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앞에 약간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약간 이렇게 좀 분위기를 싹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그런 인사말 비슷한 걸 하고 들어오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쌤, 아침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비록 거짓말이라도, 비록 뻥이라도 한마디 딱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꼰대는 아니신데 상당히, 이렇게 쭉 나갔으면 제가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근데 앞에 그런 말도 없이 냅다 그냥 꼰대는 아니신데 딱 이래가지고 근데 전 제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여서 기꺼이 제가 수긍하는 그런 댓글을 썼습니다. 그럼요.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항상 헷갈리는 게 있죠. 아니야, 헷갈리는 게 아니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건가? 자기는 꼰대가 아니래. 근데 하는 짓 보면 꼰대야. 그 다음에 자기는 바른 말만 한데, 근데 남들이 들으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 그랬어, 이제, 그죠?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를 아침 운동하면서 저를 반성하면서 제 자신한테 쓰는 항상 그런 반성문을 여러분에게 그냥 공개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 안에 그 글 중에서 상당히 한국적이고, 그 다음에 하여간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눈에 사로잡는 내용이 뭐가 있었나? 변화보다는 그 안에서 사시는 것에 익숙한 것 같고, 특히 이 부분, 뉘앙스나 어휘의 선택, 표현 방식, 그 나이 또래의 전형적인 사고 등등. 제가 이게 적극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뉘앙스나 표현 방식, 어휘력 이런 거. 제가요, 생각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모르지만 어휘력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거 느끼셨습니까?
어휘력이 제한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느끼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이런 말 안 하죠. 뭐 소크라테스가 뭐 독일의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죠 등등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인용을 안 하잖아. 예? 예,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예, 제가 책을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예, 제가 책을 안 읽어서. 아니 생각보다 제가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무식합니다. 아, 벌써 알고 있었다고? 뭐 들키거나 말거나 나는 감출 생각이 애시당초 없었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별로 유식하지 않아요. 예. 평소에도 책을 그렇게 즐겨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 대신 저는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자기 합리화인데요.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쭉 그 한때는요, 약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실지 몰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 공부 잘하지 못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였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79학번이니까 제가 대신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그때 뺑뺑이였잖아요. 그때는 뭐 뺑뺑이 3년차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한 600명 정도 됐어요. 학생 수가. 600명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보면은 한 2, 30등 했고 잘한 거죠. 잘한 거지 그 정도면. 근데 전 과목 시험을 보면은 한 250등 정도 했습니다. 네, 그건 못한 거지. 왜 제가 못한 거라고 내가 힘줘서 얘기하냐면 공부를 그냥 안 했는데도 그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 그럼 뭐 못한 것도 아니지.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요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어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 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안 믿어진다고요? 믿어주세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잖아. 적어도 학교 다닐 때 정말 저 성실했다고요. 공부만 했다고. 담배 한 모금 피워본 적도 없고 술 한 잔 먹어본 적도 없고 여자 한 번 사귀어본 적도 없고 전 오로지 진짜 모범생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전 과목 시험을 보면 600명 중에 한 250등에서 300등 정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게 정말 흙이 차야 되는데 돌이 찼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머리가 별로 없는 거지. 공부머리가 별로 없는 거지. 근데 희한하게 제가 있잖아요. 수학은 잘했습니다. 예, 영어 이상으로 수학은 잘했습니다. 근데 국어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영어는 이제 잘했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뭐 요즘도 그랬지만 그 당시도 뭐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 가야 무조건 1등이잖아. 그런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고 그 다음에 뭐 키도 제가 169 그때나 지금이나 169. 대학교를 제가 2차 대학의 이지망으로 외대 포르투갈학과를 갔는데 근데 우리 그때 정원이 몇 명이었더라? 한 30명 됐나? 그 중에 재수를 안 한 친구는 나하고 또 한 명, 2명밖에 없었습니다. 28명은 다 재수 3수에서 들어온 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외대, 성대 이런 대학교들이 2차 대학이었거든요. 그때 본고사가 있었으니까. 제가 전과목 보는 그때는 학력고사야, 예비고사야.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점수가 내가 226점이었어. 정말. 근데 왜 이러지? 난 뻔뻔한가 봐. 창피하지가 않아. 나 진짜 뻔뻔하다. 하나도 안 창피해. 226점이면요 진짜 완전 바닥입니다. 그 점수 가지고는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점수야. 근데 그 당시에는 국어, 영어, 수학을 보는 본고사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외대는요 영어가 150점이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이것도 이지망으로 해서
포르투갈어과라고 하는 희한한 과를 갔습니다. 네. 옛날 이야기하니까 웃기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균관대학교나 외대나 이런 2차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요,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재수를 해갖고 들어온 학생들이어가지고 자기가 오고 싶어서 이 학교로 온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학교도 막 다니다 말다 그런 애들도 뭐 그냥 태반이었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잘나고 싶잖아요. 누구나 잘나고는 싶은데 뭐 나는 잘나지 않은 것 같고, 키도 169에 몸무게 46kg. 뭐 삐짝 말라가지고, 그때 또 장발이 유행이었어. 이게 진짜 볼품없지. 근데 또 꼴에 나도 뭐 한번 좀 잘나고 싶어서 그냥 얼마나 웃겼겠어. 그러니까 설쳐대고. 그 당시에 이제 제일 그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그냥 학력이 조금 딸린다는 컴플렉스, 체구가 왜소하다라는 컴플렉스, 뭐 몸무게도 그냥 조그맣고 키도 작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컴플렉스, 스트레스가 많았었죠. 그리고 책하고 별로 제가 친하질 않아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사실까지는 아닐 거야. 근데 얼추 비슷할 거야. 나는요, 내가 읽은 책보다 내가 쓴 책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쓴 책이 한 100몇 권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판매된 책이 한 2,400만 권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팔았습니다, 책을. 굿모닝 팝스 월간 굿모닝 팝스를. 왜냐면 월간 굿모닝 팝스가 한 달에 24만 권을 팔았어요. 이거 아마 전무후무한 기록일걸. 월간지 매달 24만 부, 25만 부, 어마어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영어책 많이 팔았죠. 그것 때문에 제가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은 책보다 쓴 책이 더 많았다니까요. 그런 컴플렉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용을 많이 하죠.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런 인용. 근데 그때는요, 그런 인용 문구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왠지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느껴졌어. 내가 그렇게 무식하게 느껴졌어. 그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반대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나름 이제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제 자신은 그냥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냥 내가 그냥 성공했다고 생각해. 그냥 좀 봐주세요. 난 내 맘대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은, 왜 그러냐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그거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부머리가 아니야. 이건 한마디로 공부머리가 아니야.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전략을 바꾸게 된 거예요. 내가 중학교 때 외국인하고 영어 몇 마디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성식이 영어 잘한다라는 소문이 나서,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뭐 그래가지고 내가 영어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영어책을 쓰게 된 배경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옆길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팝송으로 영어 가르치기, 문화를 가르치면서 영어를 가르치기, 그게 굿모닝 팝스의 핵심이잖아요. 하여가 등등, 하여가 옆길로 가기 시작했어. 근데 옆길로 가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경쟁을 할 때는 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내 나름대로의 옆길로, 남이 안 가본 길로 내가 길을 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건방진 생각?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방진 생각이라기보다 나는 나다! 뭐 이런 생각. 나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를 찾기 시작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서양 문화와의 인연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제가 대학원을 1년 만에 1등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서 완전 자신감을 찾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야, 나는 천재인데 한국이라는 교육 제도가 나를, 이 천재를 몰라봐줬구나. 미국은 역시 나를 알아봐줘. 그러나 약간 나는 천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이렇게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그 마음가짐과 그런 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됐냐면은, 남하고 비교하는 삶을 살지 말자. 나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1등으로 인정하고 대학원을 1년 만에 졸업시켜준 정말 명품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그때서부터 이 라이족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우울했는데 미국의 대학원 1년 과정을 마치면서 미국 서양교육을 1년 받으면서부터 완벽한 라이족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서부터 기고만장하게 혼자 잘났다고 설치고 다닌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혼자 이렇게 설치고 다니니까 진짜 잘나죠. 여러분, 이 라이족장 어떻습니까? 잘났죠? 아니, 객관적으로 잘나고 그런 거 관심 없어. 객관적으로 나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잘난 게 뭐 있어?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참, 저 라이족장은 참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지 잘났다고, 지가 행복하다고 저렇게 설쳐대니까 참 부럽다, 저거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때 이후로는요, 나는 남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면서 사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나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면서 살자.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급게 하게 됐냐면, 제 주변에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니까 어떤 오류를 범하느냐면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나를 위안하고 그냥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생각일 수도 있고 또 사실일 수도 있어. 뭐냐면, 이런 그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그 수많은 지식이 그 지식은 남의 거잖아요. 남들이 다 발표하고 남들의 생각을 그냥 다 주워온 거잖아요. 이게 자기가 미처 소화를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갖다가 그냥 누가 말하는데 뭐 어디에 있으면 이렇게 인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뭐 사자성어를 잘 쓴다거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잖아. 뭐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것도 일종의 인용입니다. 전 절대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뭐 그 사람은 나가 뭐 옛날에 어떻게 잘하는데, 이렇게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안다라는 걸로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하고 이렇게 쭉 많이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저는 설령 알아도 별로 그렇게 티내지 않습니다. 왜?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티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백 명, 정말 굉장히 1000명이 넘는 우리 OSS 학부모들 했는데, 나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학부모 이름 몰라요. 전혀 관심 없어. 저분이 의사인 거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알죠. 의사인 것 같은데, 그 아빠가 그때 사업하시지 않았나, 이 정도는 알지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름이 뭔지 I don't care.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 학부모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 이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그 가정환경이 어떤가, 그거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많이 읽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런 오류에 빠지더라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게 자기 자랑인 것처럼. 근데요, 소화되지 않은 지식은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같아. 소화되지 않은, 내 꼴로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갖다 놓은 그냥 지식만
딥다 쌓아놓은 거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 경제학 박사가 잘 삽니까? 아니야. 그냥 이론만 갖다가 전시해 놓은 사람들이지. 예? 그거는 그런 것보다 실천력이 있는 사람.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실천력이 있는 사람이 사업가지 이론가가 사업가가 아니라고요. 내 말이 틀려요? 예?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론 없습니다. 제 이론은 나의 경험에서 나온 나만의 이론이지 어서 주워 듣고 책에서 이렇게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휘력이 딸려.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논리에 빠져 있어.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뭐 꼰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꼰대지 뭐. 나는 남의 얘기를 듣고 내가 살아보니 이렇다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제 생각이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금도 굉장히 많이 냈고 먹고 살 만큼 살고 다 내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살아왔기 때문에 꼰대 맞죠. 나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다고요. 하지만 절대 내 방식이 옳다라고 주장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나다지.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총천연생 무지개 같은 다양함이 있잖아요. 저는 다양함을 다 인정합니다. 저는 절대 내 방식이 옳다, 나만이 옳다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지만 그러나 내 색깔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나는 자기 색깔이 확실하게 있지 않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건 아니지. 자기 색깔이 있고 상대방의 색깔도 인정해주고 그래야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 저는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이런 명성이 있고 그런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 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고 아무리 남들이 볼 때는 허접한 일을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남에게 피해 입히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게 자신만의 색깔을 뿜뿜 뿜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는 있잖아요. 내가 게으른 거는 부끄러운 겁니다. 게으른 건 부끄러운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적어도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내 색깔을 마음대로 뿜뿜 하면서 산다. 괜찮습니다. 그게 뭐 조금 덜 살면 어떻고 조금 못생기면 어떻고 뭐 조금 장애를 가졌으면 어떻고 뭐 어때? 그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장 부끄러운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갖는다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든 그 말이 너무나 거슬린다. 그런 거는 내 자존감이 약한 거죠. 그게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자존감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지런하고 그죠? 부지런하고 내가 남한테 피해만 입히지 않고 산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색깔을 갖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라이족이니까 라이라이.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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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갑이 형 색깔이 튀네.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차라리 장갑을 벗고 할 걸. 나름 신경을 쓰는데 감사합니다.